저는 35살 서연입니다. 결혼한 지 7년째, 남편 준혁은 무역회사 이사로 해외 출장이 잦습니다. 이번 주말도 남편은 중국에 있었고, 저는 혼자 집에 있기 싫어서 평소 좋아하던 등산을 하기로 했어요. 오후 늦게 출발한 건 실수였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하산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이미 오후 6시가 넘어 있었어요. 안개가 갑자기 짙게 내려앉으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지도를 확인하려 했지만 신호가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렇게 길을 잃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길은 점점 더 희미해졌어요. 나무들 사이로 희뿌연 안개만 가득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대로 어두워지면 어떡하지? 그때 앞쪽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있다는 거였어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개 사이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습니다. 삼각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안개 낀 풍경을 찍고 있었어요. 저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정돈된 이목구비.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길을 잃으셨나 봐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네, 하산길을 잘못 들어서요. 신호도 안 잡히고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근처는 원래 신호가 안 잡힙니다. 산막까지 같이 가시죠. 곧 비가 올 것 같네요. 그의 말대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랑비였지만 금세 굵어졌습니다. 남자가 서둘러 카메라를 챙기며 말했어요. 빨리 가시죠. 여기서 10분 정도면 산막이 나옵니다. 우리는 빗속을 헤치며 걸었어요. 남자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걸었는데 이상하게 안정감이 들었어요. 낯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산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옷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비를 피하기엔 충분했어요. 남자가 배낭에서 수건을 꺼냈습니다. 쓰세요. 감사합니다. 수건을 받아 머리를 닦았어요.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자도 자신의 머리를 대충 닦더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동안 그칠 것 같지 않네요. 그의 말에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여기서 밤을 새워야 하는 건가요? 최악의 경우엔 그래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가 조금만 약해지면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젖은 옷 때문에 추웠습니다. 몸을 움츠리며 앉아 있었는데 남자가 배낭에서 담요를 꺼냈어요. 덮으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고맙습니다. 담요를 받아 어깨에 두르며 물었어요. 자주 오시나 봐요. 사네요. 네. 사진 찍는 게 취미라서요. 특히 안개 낀 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왔는데 뜻밖의 만남이 있었네요. 그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잠깐이었지만 뭔가 전기 같은 게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진우라고 합니다.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서연이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서연 씨, 좋은 이름이네요. 그의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왜 이렇게 낯간지러운 기분이 드는 걸까요?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천둥 소리도 들렸어요. 진우가 일어나서 산막 안을 살폈습니다. 여기 랜턴이 있네요. 켜놓는 게 좋겠어요. 랜턴을 켰더니 오렌지빛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진우가 다시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거리가 가까워 보였어요.
그의 얼굴이 랜턴 불빛에 비쳤습니다.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아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더 선명했습니다. 남편분이 걱정하시겠어요. 진우가 제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보며 말했어요. 아, 네. 근데 지금 출장 중이라 연락이 안 돼요. 신호도 없고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더 불안하시겠네요. 괜찮아요. 어차피 내일 들어온다고 했으니까요. 제 대답에 진우가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왜인지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서연 씨는 자주 혼자 산에 오시나요? 네. 남편이 출장이 잦아서요. 혼자 있는 게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왜 이 낯선 남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진우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맞아요. 외로워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절반 이상을 집을 비웠고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진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있었어요. 동정이 아니라 이해 같은 것. 저도 혼자예요. 결혼은 안 했지만 외로움은 비슷할 것 같네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뭔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마치 오래 알던 사람 같았습니다. 추우시면 더 가까이 오세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랜턴 옆이 더 따뜻하거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조금 움직였어요. 진우와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팔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진우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떨어지네요. 진우가 말하며 손을 뻗었어요. 수건으로 제 머리카락 끝을 조심스럽게 닦아줬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웠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말했어요. 진우가 수건을 내리며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천만에요.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거칠고 강렬한 빗소리. 그 소리가 묘하게 우리 사이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진우가 먼저 시선을 돌렸어요.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실망한 걸까요? 배고프시죠? 진우가 배낭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초콜릿바와 물이었습니다. 드세요. 고맙습니다. 초콜릿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함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진우도 초콜릿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프로필이 선명했습니다. 오똑한 코와 단단한 턱선. 저도 모르게 계속 바라봤어요. 제가 뭔가 잘못 봤나요? 진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제가 쳐다보고 있었다는 걸 들킨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요. 그냥? 진우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네. 그냥이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가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산막 안에 울렸습니다. 서연 씨. 네. 솔직하시네요. 뭐가요? 표정이요. 거짓말을 못하는 얼굴이에요. 진우의 말에 더 당황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거짓말을 잘 못해요. 우리는 다시 웃었어요.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불편한 긴장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비는 계속 내렸어요. 진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8시네요. 오늘은 여기서 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낯선 남자와 좁은 공간에서 밤을 새운다니.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입구 쪽에서 잘게요. 진우가 제 불안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우는 신사였어요. 배낭에서 자신의 재킷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걸 베개 삼아 주무세요. 괜찮아요. 진우 씨 거잖아요. 전 괜찮아요. 그냥 쓰세요. 진우의 고집에 재킷을 받았습니다. 그의 냄새가 났어요. 은은한 향수 향과 빗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입구 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저와 최대한 거리를 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왜 아쉬운 걸까요? 불을 끌까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켜놔주세요. 어둠이 무서웠어요. 알겠습니다. 진우가 랜턴의 밝기를 낮췄습니다. 은은한 빛만 남았어요. 저는 담요를 덮고 누웠습니다. 진우의 재킷을 베개 삼아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깊은 숨소리. 서연 씨. 갑자기 진우가 불렀습니다. 네. 아직 안 주무세요? 네. 잠이 안 와요. 저도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왜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지, 어떤 풍경을 좋아하는지. 진우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생활, 외로움, 남편에 대한 복잡한 감정까지. 솔직하시네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진우 씨한테는 말하고 싶어지네요. 저도 그래요. 서연 씨한테는 마음이 열려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낯선 남자 앞에서는 가면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서연 씨, 네. 후회하시나요? 결혼을요. 진우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사랑했던 건 맞는데 지금은 익숙함만 남은 것 같아요. 익숙함도 사랑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가슴 뛰는 느낌은 없어요. 제 솔직한 고백에 진우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지금은요? 뭐가요? 지금 가슴이 뛰나요? 진우의 질문에 저는 숨이 멎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면 안 됐어요. 죄송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너무 무례한 질문이었네요. 아니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했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호흡을 느끼고 있었어요. 진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가까이 온 것 같았어요. 서연 씨, 네. 제가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멈춰주세요.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우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도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무슨 생각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 씨를 안고 싶어요. 진우의 고백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안 돼요. 겨우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멈춰달라고 한 거예요. 진우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가슴은 뛰고 있었고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를 향한 이끌림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전 기혼녀였습니다. 이러면 안 됐어요. 진우 씨, 네. 저도요. 뭐가요? 저도 같은 생각했어요. 제 고백에 진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보였어요. 간절하고 뜨거운 눈빛. 하지만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우리는 다시 침묵했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욕망과 이성이 싸우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고 있었어요. 진우도 일어났습니다. 제 뒤로 다가왔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진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왜요? 뒤돌아보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저도요. 진우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제 어깨에 살짝 닿았어요.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진우와 마주 봤어요. 그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그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한 번만이라도요. 진우가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 안아도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팔을 벌렸어요. 저는 그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했습니다. 진우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를 안고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진우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부드러웠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연 씨, 진우가 불렀습니다. 네. 키스해도 될까요? 그 질문에 저는 떨렸어요. 이성은 안 된다고 외쳤지만 마음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저도 눈을 감고 그 키스를 받아들였어요.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키스는 깊어졌습니다. 진우가 저를 더 꽉 안았고 저도 그를 껴안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뛰고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우를 밀어냈어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진우도 숨이 가빴습니다. 미안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떨어져 섰습니다. 거리를 두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누웠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 진우 생각만 났어요. 그의 체온, 입술의 감촉, 모든 것이.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햇살이 산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진우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어나셨어요? 진우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복잡했어요. 이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짐을 챙겼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어요. 산막을 나서서 하산길을 걸었습니다. 진우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어요. 1시간쯤 걸어 등산로가 나왔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내려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여기서 헤어져야 했습니다. 고마웠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진우 씨 덕분에 무사히 내려가요. 아니에요. 저야말로요. 진우가 대답했어요. 좋은 밤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안녕히 가세요. 진우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저도 돌아서서 걸었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내일 들어가.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를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만나지 않았어요.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주 생각났어요. 안개 낀 산막에서의 그 밤이, 진우의 따뜻한 품이, 그리고 그 키스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같은 산에 올랐어요. 혹시 진우를 만날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없었어요. 정상 근처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 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진우가 서 있었어요. 진우 씨, 1년 만이네요.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했어요. 찾으러 오신 건가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기다렸어요. 혹시 오실까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고 싶지 않아요. 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날 우리는 다시 그 산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못다한 것들을 했습니다.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어요. 이게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우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떨림과 설렘이 있었습니다. 산막 안은 1년 전과 똑같았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우리에겐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진우가 배낭에서 담요를 꺼냈어요. 준비해 온 거였습니다. 저를 만날 거라고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실 줄 알았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왜요? 느낌이 왔어요. 서연 씨도 절 찾으러 올 거라고. 진우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진우를 찾으러 왔었습니다. 우리는 담요 위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1년 전 비 오던 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떨리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연 씨 생각했어요. 매일이요. 진우의 솔직한 대답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요. 매일 생각했어요. 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저는 진심이에요. 1년 동안 잊으려고 했지만 못 잊었어요. 진우의 고백에 눈물이 났어요. 저도 그래요. 진우 씨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있어도 자꾸 생각났어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 고백에 진우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제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진우가 대답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진우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선명한 이목구비, 따뜻한 눈빛, 모든 게 사랑스러웠습니다. 진우도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키스해도 될까요? 진우가 1년 전처럼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대답 대신 제가 먼저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진우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키스는 1년 전보다 더 깊었어요. 더 간절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원하고 있었어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습니다. 서연 씨, 진우가 잠시 떨어져서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제 대답에 진우가 다시 키스했어요. 이번엔 더 이상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요 위로 함께 누웠어요.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진우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서로의 살결이 닿았을 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사랑해요. 진우가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저도 고백했어요.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남자에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의 체온, 숨소리, 심장 박동 모든 게 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의미 없었어요. 그저 진우와 함께 있다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누워 있었어요. 진우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한참 후에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진우가 대답했어요. 저도요. 후회 안 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기혼녀였고 남편이 있었어요. 이건 불륜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였어요. 남편분한테는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죠. 당연히요. 그럼 우리는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답을 몰랐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만나야 하는지, 아니면 오늘로 끝내야 하는지. 서연 씨, 네. 저는 서연 씨를 계속 만나고 싶어요. 진우의 고백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알아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어요. 진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 씨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우의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저도 같았습니다. 진우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게 상상이 안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이 산에서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매주 토요일이요. 네. 남편은 주말에도 일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비밀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저는 등산복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진우를 만났어요. 매번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우를 볼 때마다 처음 만난 것처럼 설렜어요. 우리는 산막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대화만 나누기도 했고, 때로는 서로를 안았어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어요.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진우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습니다. 어느 토요일 진우가 말했어요. 서연 씨, 남편분과 헤어질 생각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저랑 함께하고 싶어서요. 진우의 진지한 눈빛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전 서연 씨와 정식으로 사귀고 싶어요. 결혼도 하고 싶고요. 진우의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못해요. 남편과 헤어질 수 없어요. 왜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요. 그래도 7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냥 끝낼 수는 없어요. 제 대답에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진우 씨, 저도 모르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진우가 저를 껴안았어요. 울지 마세요. 제가 조급했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진우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7년의 결혼 생활, 익숙한 일상, 주변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한 달 후 진우가 말했어요. 서연 씨, 저 해외로 나갈 것 같아요. 갑자기요? 왜요? 사진 전시회 기회가 생겼어요. 프랑스에서요. 얼마나 가는데요? 6개월이요. 6개월이라니. 너무 길었어요. 진우 없이 어떻게 지내요? 서연 씨가 결정할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진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생각해 보세요. 저와 함께 할 건지 아니면 남편분과 계속 살 건지. 진우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가지 말아요. 제발이요. 가야 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저도 힘들어요, 서연 씨. 일주일 후 진우가 떠났습니다. 공항까지 배웅을 갔어요. 마지막 포옹을 나눴습니다. 꼭 돌아오세요. 기다릴 거예요. 저는 약속했어요. 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진우가 제 이마에 키스하고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울었어요. 6개월이 시작됐습니다. 진우 없는 일상이 너무 공허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 산에 올랐습니다. 혼자서요. 진우를 그리워하며요. 남편은 여전히 바빴어요. 출장도 잦았고 집에 있어도 피곤해했습니다. 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어요. 진우를 만나기 전에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원래 이런 거라고요. 하지만 진우를 만난 후에는 달랐어요. 제대로 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운동 열심히 해서 그런가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진 건 진우 생각 때문이었어요.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설레고 있었습니다. 4개월째 되던 날 진우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서연 씨, 잘 지내시죠?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전시회도 성공적이었고요. 하지만 매일 서연 씨 생각뿐이에요. 결정하셨나요? 저와 함께 하실 건가요? 한 달 후면 돌아갑니다. 그때 대답을 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진우의 이메일을 읽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과 이혼하기로요. 진우와 함께 하기로요.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뭔데? 남편이 TV를 보며 대답했어요.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제 말에 남편이 TV를 껐습니다. 뭐라고? 이혼하고 싶다고요. 저희 이제 의미 없잖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남편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우리 서로에게 의미 없는 사람이 된 지 오래예요. 다른 남자라도 있어? 남편의 질문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군데?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미안해요. 7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은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형식적인 부부였습니다. 사랑은 이미 식었어요. 알았어. 이혼하자. 남편이 결국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요? 그 남자가 누군지 알려줘. 알 권리는 있잖아. 저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산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사진작가요. 이름은 진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거실에 남아 울었습니다. 7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복잡했지만 남편이 협조적이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진우가 돌아오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진우는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여전히 멋있었어요. 서연 씨, 진우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정말 많이요. 결정하셨어요? 진우가 제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이혼하기로 했어요. 당신과 함께 할게요. 진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후회 안 하시죠? 안 해요. 이제 제대로 시작하고 싶어요. 당신과요. 진우가 저를 들어 올렸어요. 공항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행복했으니까요. 3개월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슬프기보다는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우와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둘이서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어요. 진우는 사진 일을 계속했고 저는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진우의 얼굴을 보며 일어났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각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저녁을 해 먹었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과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상이었어요. 주말이면 산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산에요. 그 산막에도 갔어요.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서연 씨, 결혼해 주세요. 정식으로 제 아내가 되어 주세요. 네. 좋아요. 저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진우가 반지를 끼워줬어요. 작지만 예쁜 반지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의미 있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었으니까요. 신혼여행은 프랑스로 갔습니다. 진우가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곳이에요. 진우가 찍었던 사진들의 배경을 함께 걸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진우가 말했어요. 여기서 매일 서연 씨 생각했어요. 언제 함께 올 수 있을까 하고요. 이제 함께 있잖아요. 영원히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관광객들 앞에서 당당하게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었으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진우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새로운 생명이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무척 기뻐했어요. 우리 아들이면 좋겠어요. 딸이어도 좋아요. 건강하기만 하면요. 진우가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진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봤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진우는 울었어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딸이었어요. 작고 예쁜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하은이로 지었어요. 진우가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사랑해요. 진우가 제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지금 생각하면 안개 낀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진우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이혼 과정도 힘들었고 주변의 시선도 따가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진우와 함께한 매 순간이 행복했으니까요. 아침에 눈 뜨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저녁이면 함께 저녁을 먹고 밤에는 서로를 껴안고 잠들어요. 이게 진짜 결혼 생활이구나 싶었습니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삶이요.
가끔 옛 남편 생각이 납니다. 7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리움은 아니에요. 그냥 스쳐가는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은 진우와 하은이가 제 전부예요. 이 작은 가족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날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건 행운이었어요. 진짜 사랑을 찾게 해줬으니까요.